여러분들 요게 이제 가제본인데요. 다른 것은 기본서가 전부 다 나왔죠. 근데 세법은 이게 연말하고 연초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은 그거를 개정하기 된 상태에서 책을 출간해 버리면 나중에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세법은 한 1, 2주 정도 있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까지만 이걸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잠깐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안으로 오리엔테이션 겸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들어갈게요. 지금 2개월 순환 과정이죠. 그럼 1월달, 2월달 과정이 있고 여기 끝나면 우리가 3월달, 4월달 과정이 있는데 4월달 강의까지는요. 그러니까 2번 로테이션 될 때까지는 난이도 상에 관련된 것을 일체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난이도 상인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일체 손 안 대고요. 4월 말까지는 12문제 정도가 커버시키는 범위까지만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 세법이 토탈 16문제인데 그 4월달 강의까지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난이도가 워낙 최근에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 어려운 파트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5월달하고 6월달에 몰아서 해버릴 겁니다. 테마 형태로. 그래서 5월달, 6월달 강의를 할 때는 4월달까지 강의 진행했던 것은 몇 군데 말고는 건드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를 하니까 그 흐름을 쫓아오는데 그럼 이제 5월달 정도에 오신 분들은 그거 좀 힘들잖아요. 어려운 파트 들어가니까 그때는 제가 그 진도표를 나눠드리면서 1, 2월 강의나 3, 4월 강의 중에서 그 논제별로 그 강의를 들어갖고 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좀 쫓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요 기본서를 보실 때 이게 지금 가제본인에서 이렇게 얇죠. 기본서 나면 이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기본서는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기본서를 절대 읽지 마십시오. 읽지 마시고 강의 중에 제가 이렇게 좀 체크하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체크한 파트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오늘은 강의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건너뛸 거예요. 몇 군데 체크만 할 것이고 그러면 제가 건너뛰면 이유가 있겠죠. 지금 하면 이해가 안 가는 파트 또는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된 파트.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체크한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책이 지금 뭐 가제본인에서 이렇게 좀 편집이 약간 좀 안 돼 보이는데 실제로 책 나오면은 컬러풀하게 이쁘게 나올 겁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기본서는 제가 4월 말 정도 강의까지는 기본서를 계속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월 달하고 2월 달은 요 기본서로만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것이고요. 3월 달부터는 요약집이 나오거든요. 2월 말 정도 우리가 1년 동안 쓸 거, 그 요약집하고 요걸 같이 병행하는 형태로. 그리고 한 5월 정도 강의 가면은 이제는 기본서는 아예 제가 손을 안 대고 요약집 형태로만 진행을 해드릴 텐데 1, 2월 달 제가 기본서를 좀 봐드리는 이유가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법조문을 긴 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읽어달라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요약집을 봐버리니까 좀 어렵게 느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4월 달까지는 기본서를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끝입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 보죠. 그래서 우선 이 가제본을 31페이지 펴보세요. 31페이지. 그리고 편안하게 그냥 앞에 보실래요? 제가 필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요거 제가 판서를 하기 전에 미리 요거 필기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 필기를 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불안하신가 봐요. 이거 필기해놔도 어차피 나중에 안 봐요. 그리고 필기해놓으면 집에 가서 깜짝 놀래요. 이것이 무엇이더뇨. 그러니까 그냥 강의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을 잠깐만 저거 좀 적어 볼게요. 대표적으로 을 입장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아요. 그 넘겨받을 때 취득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을 쪽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야 될 세금이 있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취득세입니다. 여기서 계략적으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 등록해야 되죠. 그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오고요. 요렇게 이제 취득한 상태에서 을이 요것을 몇 년 동안 가지고 있겠죠. 그때 보유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보유할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내는 세금이 대표적으로 재산세예요. 매년 여러분들 대구로 아마 고지서가 올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사람들은, 즉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을 한번 더 냅니다. 그때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모두 내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요. 그러면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밥 먹게. 괜히 들었다 막 이런 표정들이. 그러면 을이 이렇게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병에게 팔아볼까요? 그것을 양도한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 취득한 가격은 1억 원인데 병한테 돈 받은 금액이 3억 원이에요. 그러면 2억 돈 벌었죠. 그때 내는 세금이 양도를 해서 돈을 벌었죠. 그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거 바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요 소득이라는 것은 돈을 번 걸 말하는데 주의사항, 돈을 벌었다는 것은 들어온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취득한 가격이 나간 돈이죠. 거기서 파는 가격이 들어온 돈이고, 그럼 아까 들어온 돈이 3억 원이고 나간 돈이 1억 원이니까 얼마 소득을 얻은 거예요? 2억. 그런 형태로 세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배우는 세금 대부분 다인데요. 요 재산세에서 한 3문제, 종부세에서 1문제, 그다음에 소득세에서 한 6문제 정도. 그리고 오늘 한 2시간 정도 배우는 게 요런 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그 기본적인 사항을 이렇게 한 번에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민법에서는 민법 총칙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세법은 그것을 총론이라 표현을 한다는 거. 그러면 이 세금을 누가 거두어 들이냐요. 이제 그것을 과세관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할 수 있는 관할청입니다. 과세관청인데 이게 뭐 동의어가 과세권자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인데 요 과세관청은요 2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일산이면 일산, 뭐 서울이면 서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세금 거두어들이는 것을 앞으로 지방세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재정 수입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국세라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지방세 부분하고 국세 부분을 모두 합쳐서 조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방세, 국가가 세금을 조달하는 것을 국세라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5개 세금이 어떤 것은 지방세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국세로 들어가겠죠. 이건 법에서 정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 재산세까지는 지방세로 들어가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나중에 다 체크해 드리니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랑 소득세가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국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이런 거 나올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국세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국세이다. 이런 단순한 건 시험에 내어왔네요. 기출문제. 여러분, 내가 안 나오는 걸 뭐하러 지금 강의를 해요? 나오니까 강의하지. 나옵니다, 이렇게 쉬운 거. 그러니까 좀 이따 제가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겠지만 시험을 이렇게 낸다고요. 다음 열거된 세금 중에서 지방세를 찾아라라고 시험을 낸다고요. 그러면 그 지방세로 가정하는 문제에서는 국세를 고려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게 지방세고 어떤 게 국세인지를 파악을 못하시면 그 문제 자체를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뭐로 들어가고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랑 양도소득세는요? 국세. 그런데 지금부터
요 양도소득세를요 제가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용어가 좀 정확히 정리가 되더군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개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개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으면 그때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이제 이론상 개인소득세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를 법인이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번 게 이론상 법인 소득세예요. 근데 이렇게 법을 통과시키면 법 조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개인 소득세는요 법을 통과시킬 때 요거를 생략한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빠진다고요. 그러면 소득세란 단어만 남죠. 그럼 지금부터 약속하는 겁니다. 소득세란 단어가 들어가면 개인이 돈 번 거예요. 법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소득세는 법을 만들 때 이 소득자를 생략을 했다고요. 그럼 법인세를 읽혀지죠. 근데 이 법인세가 시험범위에서 빠져요. 명문화됐어요. 시험에 되지 않는다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소득세란 말이 나오면 누가 돈 벌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 개인이 과연 돈 번 게 무엇이 있을 것을 법에서 규정을 해놨는데 8가지를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위에 편안하게 적어볼게요. 대표적으로 개인이 사업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사업소득인데 개인이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 사업은 수만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음식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부동산으로만 놓고 봤을 때 부동산을 가지고 과연 사업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있다고요.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자는 부동산 매입한 것을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월 월세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뭐로 들어가서? 사업소로 들어가서 뭐로 세금 때린다? 소득세.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 월급 받습니다. 이게 이제 근로소득이고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회사를 다녀서 돈을 번 것을 생활비하고 남으면 노후 대비해야 되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해 놓죠. 그러면 이제 뭘 받아요? 이자. 그 이자도 비과세 금융상품이 아닌 이상은 세금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연말에 뭘 받아요? 배당. 그것도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요 이자 부분하고 배당 부분을 합쳐서 언론에서 금융소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단어 몰라도 돼. 시험에 절대 물어보니까. 우리는 부동산 관련 세법에 하나 한다고 명문화됐어요. 그럼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는 이자 배당은 시험에 낼 수가 없다는 거. 내면 오류가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잠깐 배경 지시를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연금 받을 수 있죠. 요것도 이제 소득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5가지로 들어가기가 애매한 게 기타 소득이에요. 이게 뭐 복권 당첨 소득 같은 걸 말하는데 요 기타 소득이란 말은 기억하세요. 나중에 많이 써먹을 것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한꺼번에 많이 받죠. 이것도 세금 내야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억원에 취득한 것을 3억을 꼭 팔았다. 그러면 양도를 통해서 돈이 발생했죠. 이게 양도소득. 아마 지금 제가 정확히 8개를 적었을 거예요. 한 글자만 한다면 이배사, 근년기, 태양인데 이거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돈 버는 거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얘는 시간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회사를 다녀. 월급 받고 은행에 예금해 놓은 거 있어요. 주식 투자도 돼. 그럼 다양한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세금을 때리냐면 이 8개 소득 중에서 이배사 근년기는 합쳐요. 6개를 합칩니다. 이것을 6개 종류는 소득, 돈을 벌었을 때 세금, 소득세를 부과할 때 6개 종류를 합쳐서 세금 계산을 한 번 합니다. 이것을 종합소득세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종합은 8개를 전부 다 합치는 게 아니고 6개만 합친다는 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요, 퇴직은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20년, 30년 회사 다닌 것에 대한 대가로 한꺼번에 받는 것이죠. 그리고 양도도 일반적으로 금액이 큽니다. 그럼 문제는 퇴직한 연도라 양도한 연도에만 이것을 다른 종합소득에 합쳐버리면 그 해에만 갑자기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은 퇴직소득세로 계산 따로 하고
양도는 양도 속세로 계산을 따로 하는데 이것을 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류과세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분류과세는 뭐를 줄임말이냐면요, 두 개 종류가 퇴직하고 양도죠. 요 두 개 종류는 세금을 계산할 때 구분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줄여서 뭐로 표현한다? 분류. 그러면 현재 우리 소득세에는요, 세 가지 소득세가 존재하는 거예요. 6개를 합친 종합소득세가 있고, 따로 분류과세하는 퇴직소득세가 있고, 따로 분류과세하는 양도세.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양도소득세는 이걸 말한 거라고, 이거. 그럼 얘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소득세. 이 범위를 지금 기억해 달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기초적인 지식인데 5월 달에서 뭘 저한테 질문을 하시냐면 이 질문을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디 조문은 그냥 소득세라는 표현을 쓰고 전체 다, 어떤 데 갔더니 막 요거만 6개만 합친 거 종합소득세라는 말을 쓰고, 어디 갔더니 또 양도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와서 물어봅니까? 이게 다 다른 세금이네요. 아주 머리카락에 죄 뽑아버려 내가. 그 기초적인 질문을 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들이 5월 달에서 질문한다는 건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화이팅. 농담했는데 웃질 않아. 썰렁해. 순간 당황했어. 뭘 머리카락을 뽑아 놓습니까? 그 친절하게 제가 또 답변해드리지. 이런 거 막 지금 적고 싶잖아요. 그죠? 막 이거 적어야 되는데 20년 강의 경험 말씀드릴게요. 이거 적는다고 기억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요새 볼펜값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누르면 되세요. 볼펜 아끼세요, 볼펜. 이거 나중에 책에 다 나와요. 뒤에 가면 3주차 정도 가면은 이 내용은 제가 다시 다 체크해드려. 책에서 책에 있는 거 보시면 되지 이걸 왜 필기를 해요? 안 볼 거면서. 다시 한번. 취득세는요? 지방세. 등록면허세도요? 지방세. 재산세는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요? 곡세. 양도소득세도요? 곡세. 종합소득세도요? 곡세. 소득세도요? 곡세.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어 하나만 설명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갈 겁니다. 지금까지 요까지 용어 설명하는 것은 배경 지식이에요. 요거 끝나고 이제 책 쭉 들어갈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했죠. 그 부동산을 상가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을이 상가입니다. 우리 강의실 건물 같은 거 상가. 요 상가가 10억짜리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취득세를 가면 배우겠지만 상가를 이 사람이 매매로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유상승계라고 표현합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며 취득세는 우리가 요 10억 원에 4%를 계산해서 세금을 내면 돼요. 이 4%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룰이에요. 이건 나중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억 원에 4%를 곱하면 세금 내야 되죠. 자, 얼마 나와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걸 여쭤본 게 아니고 10억 원에 4%를 곱해달라고요. 수학이 아니고 산수. 그럼 얼마 나와요? 자, 제가 계산을 해드려야 돼. 이거 4천만 원 나오죠? 4천만 원. 그러면 지금부터 요 4천만 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세금 내는 금액이 있어요. 세금을 내는 금액. 그걸 줄여서 세액. 요것을 계산했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산한다. 출산이 뭐예요? 아기 낳는 거. 그러니까 세금 내는 금액을 세상 밖으로 출산을 시키겠다고요. 이게 4천만이라는 걸. 근데 문제는 법을 만들 때 출산세액이라고 하면
법에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 없어 보이니까 그냥 법을 바꾼 거예요. 이거를 출산차를 산출로 괜히 만든 게 아니고 용어가.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라고. 그냥 출산세로 공부하셔도 돼. 상관없어요.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럼 이 산출세액 4천만 원 우리가 세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요 케이스는 누가 세금 내요?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럼 이 납세 의무자는 둘 중에 하나겠네요. 뭐 개인이 세금 낼 수도 있고요, 법인이 세금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소득세는 누구만 납세 의무자다? 개인. 법인은 법인세인데 시험 보면 빠지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4천만 원 취득세를 내느냐인데, 지금 부동산, 즉 상가 등을 취득하면 되죠. 이것을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세 대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과할 때 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때리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과세 물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 대상을 취득하며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 대상을 법에 가면 다 열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열거된 걸 나중에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 과세 대상을 지금 얼마짜리 취득했어요? 10억. 그럼 우리는 10억 원에 몇 퍼센트를 곱해서 4%를 곱해서 4천만 원 계산하면 되죠. 그럼 앞으로 요 10억 원을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과세 표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냐면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금액 등을 말해요. 그럼 내가 취득한 가격이겠죠. 이것은 얼마? 10억 원. 여기다가 4%를 곱해야 되죠. 요 4% 곱한 것을 세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세율은 뭐냐면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10억 원 취득 가격 과세 표준에 얼마? 4%. 그러면 얼마 나와요?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 그러면 이 산출세액 4천만 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세금을 낼 것이냐,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낼 것이냐. 그럼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과세 표준 금액에 뭐를 곱하면 된다? 세율. 그러면은 과세 표준은 다양하게 정해지겠죠. 내가 뭐 1조 원짜리를 취득하면 1조 원이 될 것이고, 만약에 뭐 5억 원짜리를 취득하면 5억 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율도 어떤 것은 4%고 뭐 어떤 것은 3%고, 이걸 나중에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암기 안 하시면. 이것도 막 적고 싶잖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워밍업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책을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자, 책을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 가셨어요? 자, 다른 거 다 건너뛰시고요. 자, 맨 상단에 보시면 양가로 3번 법률 규정이 있죠. 거기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보이시죠? 동그라미 2번만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과세 요건이라는 단어 나와요. 자, 과세 요건 밑줄 치시고요.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인데 방금 전에 언급했죠. 누가 세금 냅니까? 납세 의무자 동그라미. 무엇에 대해서 세금 냅니까? 과세 대상 동그라미. 세금을 계산할 때는 무슨 금액에? 과세 표준 동그라미. 뭘 곱하면 돼요? 세율 동그라미. 요 네 가지를 알으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 건너뛰시고요. 자, 쭉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시면 1번 국세 지방세라는 단어 보이세요? 자, 거기 동그라미 2번만 체크하세요.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권자는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밖에 없죠. 자, 3번 보시면 과세 주체가 국가인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요? 국세 동그라미. 과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방세 동그라미. 자, 한자 넘어가시고요. 자, 2번 보시죠. 2번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느냐죠. 우리 그것을 제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과세 대상. 이건 편안하게 보세요. 양가 1번 봤더니 조세부가 대상이 되는 소득. 그럼 소득세는 내가 돈 번 것에 대한 세금이죠. 그럼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죠. 그럼 재산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취득세는 어때요? 취득 행위가 일어나야 되죠. 그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걸 시험에 물어볼 일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 3번 보십시오. 3번 동그라미 2번만 볼까요? 지방세에서 과세 표준 동그라미. 과세 표준이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 등을 말한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럼 아까 10억 원, 10억 원을 뭐라고 합니까? 과세 표준. 그 밑에 뭐 종가세, 종량세란 말이 있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선 건너뛰시고 오른쪽 페이지. 자, 4번 세율인데, 자, 연가로 1번 보세요.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즉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 등을 말하죠. 그럼 아까 몇 퍼센트? 4%. 그 4%를 법에서 세율이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5번 세액 계산 방법 보시면 첫 번째 구문 보세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을 하면 뭐가 나와요? 산출세.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시험에 안 나왔어요. 다음 밑에 6번 징수 방법 별표 세기 했어요. 별표 세기. 별표 세기 하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앞에만 보실래요? 오늘 강의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 자, 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이걸 배우는 거예요. 뭐라고 적었어요? 확정. 확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산출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이 되는 순간 산출세액 4천만 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금액을 확인해서 정하겠다. 이것을 확정이라 표현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납세 의무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세금 낼 것을 계산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인 과세관청에 나 얼마 돈 벌었고 얼마짜리 취득했으니까 얼마 세금 내겠습니다. 이렇게 서류 제출을 과세관청에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확정하는 것을 법에서는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한다는 것은 관련 서류를 우리가 과세관청에 제출을 한다는 걸 말한다는 거. 그러면 신고하는 순간부터 4천만 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확정된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은행 가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것을 납부한다 표현을 해요. 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처음부터 세금 계산을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과세관청이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스스로 세금 계산한 것을 우리 세금을 내는 납세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게 있다고요. 이것을 법에서 납세 고지서라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구로 납세 고지서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보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4천만 원이 적혀 있다고요. 스스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과세관청 결정으로 세금이 확정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부과랑 같은 말이에요. 세금이 얼마인지 부과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정 부과가 되는 순간부터 세금이 얼마인지 정해지죠. 그때 확정됐다는 말을 쓰고 확정된 걸 우리한테 뭐를 보내요? 고지서. 거두어 드리죠. 그때 징수한다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열거한 5개 세금이 원칙은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세금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처음부터 과세관청 결정으로 확정이 돼서 이미 납세의무자한테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이 있겠죠.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 이걸 이제 매년 시험에 물어보는데 그럼 제가 우선 잠깐 적어보죠. 아까 제가 5개를 언급한 게 취득세가 있고요. 등기를 할 때요. 등록 면허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요. 재산세. 고액 자산가들은요. 종합
부동산세. 양도를 하면요,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세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소득세. 그럼 소득세 내는 몇 개 소득세가 있어요? 3개. 지금 이거 판단하세요. 6개를 합친 종합소득세, 따로 분류과세하는 퇴직소득세, 따로 분류과세하는 양도세. 벌써 답변이 줄잖아, 아까보다. 다시 한번, 소득세가 가장 큰 원. 소득세 내에는 몇 개의 소득세가 있다? 3개. 6개를 합친 종합소득세, 따로 분류과세하는 퇴직소득세, 따로 분류과세하는 양도세. 저는 그 소득세 3개 중에서 지금 우선 뭐만 적어놓은 거다? 양도세. 구분하십시오. 그러면 이 5개 세금이 원칙이 납세 의무자가 먼저 신고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세금이 있고, 처음부터 원칙이 과세관청 결정으로 확정되는 세금이 있겠죠. 이건 간단합니다. 이 5개 세금을 갖다 놓고요, 그 어떤 행위를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보다 빨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세관청은 현재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하는 게 원칙이고, 자료 자체를 이미 과세관청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과세관청이 개입을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 그럼 가보죠. 질문 드릴게요. 납세 의무자가 취득했습니까? 과세관청이 부동산 취득했습니까? 납세 의무자. 그럼 얘는 우리가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왜? 나는 취득한 걸 알지만 누구는 현재 모른다. 과세관청. 그러면 과세관청은 먼저 우리한테 너희들이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법에서. 오케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등기 등록합니까? 과세관청이 등기 등록합니까? 납세 의무자. 그럼 얘도 우리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납세 의무자가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과세관청이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납세 의무자. 끝났네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원칙. 그냥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 재산세라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 취득해서 등기한 이후에 매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럼 우리가 등기를 한 이후에 세금을 때리니까 이미 자료를 누가 다 포착할 수 있다. 과세관청. 그러면 이 보유 관련 세금은 처음부터 누가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관청의 세금 계산을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고의서 발부한다고요. 이게 다예요. 세법 흐름 다. 이렇게 쉬워요, 세법이. 아니,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하면 다 틀린다고 사람들이 이 흐름을 이해 안 하고 그냥 암기를 처음부터 해버리니까. 이걸 왜 암기를 합니까? 저절로 세금 보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시간 1분 드릴게요. 그냥 눈으로만 음미하세요. 여기서 또 파생해서 들어가니까. 요거 나중에 제가 필기할 시간 드려요. 요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핸드폰 꺼내가지고 사진 찍으셔야 돼요. 그때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우선 눈으로만 보세요. 막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언제 적어요? 사진 찍으면 되지. 핸드폰 다 있잖아요, 지금. 없으면 제 거 빌려 드릴게. 진짜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나이가 드는지 한 달 새에 감기가 2번 들었거든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전에 합격자 모임할 때 한번 감기 들었는데 그때는 일반 감기였어요. 근데 지난주 독감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넘었죠. 화요일하고 수요일을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고통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와, 정말로 병원 가고 싶더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고, 그 있잖아, 온 몸이 왜 이렇게 누른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절마다 그냥 뭘 찔러. 근데 이게 병원 가서 주사 맞았는데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지옥을 제가 경험해 봤잖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이틀 지나니까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약간 제가 비음이 좀 보일 겁니다. 목소리에. 이게 아직은 다 돌아왔는데 아직은 약간 좀 비음이 섞여 있어. 어때, 목소리가 약간 비음 들어가요? 목소리 좋은 건 나도 알아요. 원래 목소리 좋아. 덕수가 안 좋지. 북한에서 넘어갔고 발음이 안 좋아. 모르셨구나. 남한 사람 얼굴은 아니잖아요, 피부가. 귀순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티를 못 봤대.
농담을 진담으로 받으시네. 자, 갑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럼 제가 우선 적어 볼게요. 앞글자만 적을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라고 그냥 적을게요. 소득세.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적으면 돼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됐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 세 개 세금은 원칙은 납세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신고 납부를 했으면 과세관청은 개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모든 납세무자들이 세금 계산을 합니까? 아니죠. 안 하는 사람도 많고 하더라도 속여서 허위 신고하는 사람들 많죠. 그럼 세금 계산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누가 제대로 된 세금을 계산할까요? 과세관청. 예, 그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 개 세금은 원칙은 납세무자지만 우리가 안 하면 이제는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해요. 그럼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역시나 납세무자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뭐를 발부한다고요? 납세 고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과세관청이 납세 고지서를 우리한테 보낼 때 그냥 보낼까요? 제재를 하고 보낼까요? 다시, 취득세는 납세무자한테 먼저 하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면 끝나. 근데 신고를 해야 될 애들이 안 해. 그럼 공무원들이 세금 계산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에요. 신고한 놈이 있고 신고 안 한 놈이 있어. 그럼 안 한 놈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가만 놔둘 거예요? 때릴 거예요? 때려야 돼요. 안 때리면 신고한 놈이 바보가 되거든. 그러니까 신고 안 한 사람은 어떤 페널티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제재 가하는 걸 세법에서는 가산세라고 표현합니다. 뭐라 표현한다고요? 가산세. 한 번 더요. 뭐라 표현한다고요? 가산세.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가 좀 더 배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행을 안 했다, 불이행했으면 누가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관청이 세금 계산할 때 그냥 개입한다, 제재한다. 그 제재 가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산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세관청이 여기 고지서 보낼 때는 우리가 원래 내야 될 세금에다가 이걸 합쳐서 보낸다고요. 이건 제가 좀 설명드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걸로 가봅시다. 그러면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처음부터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 과세관청인데, 그럼 이미 세금 계산돼서 우리한테 뭐를 보내고요? 납세고지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 세금 중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 뭐예요? 종합부동산세죠. 그럼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보유 관련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는요, 세금 내는 금액이 이게 1, 20만 원이 아니에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몇 억 세금 내는 금액을 고액 자산가들이 세무 공무원한테 맡겨놔요? 자기 재산을?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유능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다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수임료를 지급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세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관청에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보유 관련 세금 중에서 요 종합부동산세만큼은 선택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재산세는 이 의무 자체가 없어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재산세를 세무사 선임해서 세금을 맡기잖아요. 세금 내는 것보다 수임료가 더 비싸요. 제가 되게 비싼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만 선택적으로 신고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어디는 불가능하다? 재산세. 이게 다예요. 그러면 시험을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다음 열거된 세금 중에서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인데 납세무자 선택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세금을 찾아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종합부동산세. 이게 기출문제 답이었다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쉬었다 하면 돼요. 자, 보세요.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요, 두 군데가 있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처음부터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세 개 세금은 원래는 납세무자인데
우리가 안 하면 우선 어떤 제재를 받고? 가산세. 그 다음에 누가 개입할 수 있다? 과세관. 그러면 과세관청이 개입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뭐를 보냈다? 고지서. 그럼 고지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야. 얘들은 처음부터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고 얘들은 원래는 고지서 보내는 세금이 아닌데 우리가 안 하면 고지서 보내겠죠. 그러면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 고지서를 보면 언제까지 세금을 내세요? 언제까지 세금을 내세요? 밑으로 합시다. 이거는 밑으로 합시다. 모의도 똑같으니까 언제까지 세금 내세요? 이게 명시되어 있다고요. 납부 기한. 그러니까 기한이라는 것 쪽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마지막 날짜를 말해요. 그러면 요 납부 기한까지 여기 고지서에 적혀 있는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되죠. 근데 안 내면 과세관청은 가만 놔둘까요? 이제 제재를 할까요? 제재를 해요. 그때 제재를 할 때 쓰는 말이 가산금이에요. 다시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신고를 안 했을 때 그때 제재받는 게 뭐고? 가산세. 여기선 세. 그런데 이미 뭐가 받았고 납세 고지서. 그럼 고지서에 적혀있는 날짜까지 강제로 세금 내야 되죠. 그때 안 냈을 때 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산금. 뭐라고 한다고요? 가산금인데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미치게 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올해부터 바뀌는 게 지방세는요 가산금이란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가산세란 용어랑 가산금이란 용어를 구분해서 써요. 근데 국세도 2019년도까지 이 룰도 갔어요. 그러니까 국세도 가산세와 가산금 용어를 구분했는데 올해부터 뭐를 바뀌냐면은 국세는요. 이건 제가 2교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국세는 이제는 가산금이란 용어를 없애요. 이 가산금도 가산세로 통합을 합니다. 왜 통합하는지 왜 인상 왜 씁니까? 지금 순간 다 인상 쓰고 있네. 이렇게 하겠다고 법에서. 그럼 다시 한번 지방세부터 정리합시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세금이 있네요. 의무를 불이행했네요. 그때 1차적으로 제재받는 게 뭐고요? 가산세. 정확히 발음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요. 가산 이거 하지 마. 세예요, 금이에요? 세. 그러면서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과세관청. 그럼 납세고지서를 보내죠. 그럼 그때 적혀있는 날짜까지 내야 되죠. 안 냈을 때 다시 내는 걸 뭐라고 한다? 가산금. 이건 지방세 흐름이고 국세로 제가 바꿀게요. 국세도 스스로 세금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세금이 있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1차적으로 제재받는 게 뭐예요? 가산세. 그러면서 누가 세금을 계산하고요? 과세관청. 그럼 우리한테 뭐를 보내고요? 납세고지서. 적혀있는 납부기한까지 세금 내야 되죠. 안 내면 그때 뭐를 낸다? 가산세를 낸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방세는 가산세란 의미라 가산금이란 용어가 원래는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하는데 국세에서는 이제는 다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삭제해버리고 어디로 통합을 해버렸다? 가산세. 명칭만 바뀌고 금액은 똑같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숫자 말씀드릴 거죠. 됐어요? 자, 사진기랜다. 핸드폰 꺼내봐요. 이게 아마 하나로 잡힐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포즈 좀 취하고. 자, 빨리 꺼내봐요. 자, 왜 손을 피해서 찍는 거야? 나를 같이 찍어야지. 나만 찍지 말고 같이 찍으라고. 나만 지금 딱 그 핸드폰 각도가 저만 찍는 것 같아. 아무리 강사가 잘생겨도 그렇지. 같이 찍어요. 같이요. 같이. 이거 한 문제짜리예요. 혹시나 앵글이 안 들어오는 분은 좀 더 쉬는 시간에 나와서 찍고 가십시오. 저 오늘 메이크업도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 번 더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2교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혹시나 뒤에 못 찍은 분들은 나와서 하나 찍으시고요. 요거 다 지워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귀찮으면 지우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답니다.